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24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양호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입니다. 이날 유럽 경제 지표는 부진했던 반면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8월 미 제조업 PMI 예비치는 53.6으로 전월 확정치 50.9보다 높았는데요. 최근 19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전월 확정치 50에서 54.8로 높아지면서 17개월 동안 가장 높았고요. 8월 합성 생산지수도 18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신규 부양책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있었지만 이날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경제 상황이 생각만큼 나쁜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7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24.7% 급증한 586만 채로 집계가 되면서 사상 최대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도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팬데믹 위기에서 탈피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강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앞두고 전일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은 이날도 5%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2%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최근 주식 분할 발표 이후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분할이 한층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테슬라 열풍에 국내에 있는 테슬라 관련주들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서 농기계와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디어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관계입니다. 이날은 미중 간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은 일부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상호 관세 인하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코스피가 2300선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재택근무와 폐기물 처리, 태풍과 장마, 통신 장비 등의 테마였고요. 약세를 보인 테마로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그리고 면세점과 영화, 그래핀과 화장품 관련 테마였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대출금리 올리는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난 상반기 예금 상품의 금리를 내린 시중은행들이 이번에는 우대금리 미세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0%대로 내린 상황에서 은행들이 입출금 통장 우대 이율까지 조절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주요 예금과 적금 상품 금리를 일제히 내리면서 수신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오히려 소폭 오르면서 국민은행이 2.23%에서 3.73%로 설정을 했고요. 농협은 2.04%에서 3.65%, 신한은행은 2.31%에서 3.56% 등 지난달에 비해서 0.02에서 0.08%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5대 은행의 가계, 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폭 자체는 큰 것은 아니지만요. 잠재적인 부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해오고 있었죠. 5대 은행이 2월 이후 이달 중순까지 만기 이자 납부를 미뤄준 대출 규모는 약 4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에서는 업종이나 상품별로 금리를 조정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혈장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증시 기상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데일리아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완치자로부터 체열한 혈장을 대량으로 모아서 환자에게 수혈하는 방법으로 인플루엔자와 사스와 같은 다양한 질병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측면에서 살펴보면 항체를 경증 환자와 의료진에게 예방 조치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질병 조기 단계에 항체를 사용하면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만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단기간에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혈장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식약처에서는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는 11월 재선 성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여온 만큼 발표 과정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대단한 말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혈장 치료는 중증 환자를 비롯해서 여러 집단을 상대로 시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7만 1,000명을 상대로 혈장 치료를 진행한 결과 2만 명을 상대로 한 분석 결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하 환자에게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결국 초기 결과에서는 혈장 치료가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항체가 많이 함유된 혈장을 감염 초기에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가장 좋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혈장 치료제는 최근 에볼라와 1918년 독감 팬데믹 때도 이미 사용이 된 만큼 새롭고 획기적인 치료법은 아닌데요. 하지만 혈장 치료나 항체 치료, 약물 재창출, 신약 개발 등 4가지 개발 방식 중 약물 재창출과 함께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고 또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해온 면역 글로불린 제제인 만큼 안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1상을 거치지 않고 2상과 3상 돌입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장 분해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지는 않지만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혈장 치료 긴급 승인과 관련해서 효과는 인정하지만 혈장 치료가 코로나19의 돌파구는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혈장 치료 방식의 환자 치료는 국내에서도 몇 차례 시행한 바 있다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에 오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시노팩스는 혈장 분리온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한 전력으로 혈장 치료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최고 29%까지 상승했고요. 녹십자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개발 중인 혈장 분해 치료제에 대해 이상 임상 시험을 승인한 바 있다는 사실이 관심이 쏠리면서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혈장 치료와 혈장 치료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혈장 치료와 혈장 치료제 모두 혈장 성분이 필요는 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 등 면역 단백질을 추출하고 분해해서 농축시킨 고면역 글로불린 제품으로 만든 의약품이고요.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수혈하듯 투여하는 의료행위인 혈장 치료와는 주입 성분부터 개념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일신바이오와 에스맥, 레몬 등 관련 주가들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9월 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된 기사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풍 관련주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맑게갠 날씨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잠시, 장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에서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3km로 동북 동진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바비는 강도 중의 태풍입니다. 이어서 태풍은 25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서 26일에는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한 뒤 27일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권을 주는 26일 오전 9시 강도가 매우 강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에 달하는 초강력 등급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초속 50m의 바람은 사람이 버티고 서 있기 힘든 정도로 구조물이 받는 풍압은 이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료 업체인 조비와 경농이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한창 장마가 지속되던 시기에도 급등세를 보이다가 장마가 끝난 이후 다시 하락으로 반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역대급 태풍 예고가 들려오면서 두 종목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사실 주가도 주가지만요. 코로나 확산과 장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기사로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부디 이번 태풍 기상 예보가 틀려도 좋습니다.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혈장치료 관련주와 태풍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